우리가 산유국 하면 보통 중동을 떠올리죠. 대표적인 나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등이 있는데 이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운송로가 존재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곳은 전 세계 곳곳에서 원유를 얻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는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중심에는 이란과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 있죠. 이 둘은 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극심한 대립 상태를 이루고 있어 최악의 경우 양국의 대립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구는 30%의 육지, 70%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차와 비행기라는 이동수단을 이용해 무역을 하기도 하지만 세계 교역량 중에서 해상무역의 비중은 약 80%로 가격, 무게 제한 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진 해상무역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즉 다른 나라에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선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의미인데, 수많은 해상무역 길 중에서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운송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여 있는 해안으로 가장 좁은 폭이 약 39km밖에 되지 않아 배가 다니기에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아주 좁은 수로이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석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석유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죠. 애초에 무역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비행기, 기차, 선박도 석유를 통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검은 황금 또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자원은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생활용품은 물론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 석유가 사용되고 있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일 평균적으로 약 9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소비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이 지역에서 통과되는 하루 평균 석유의 양이 전 세계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흐름은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원유 중에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은 이 좁은 지역을 두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이 지역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무려 2,200원을 돌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하루 원유 생산량이 160만 배럴인 리비아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리비아는 호르무즈 해협과 떨어진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음에도 석유 공급망에 큰 차질을 불러일으켰고, 이때 전 세계 유가는 요동치기 시작했죠. 네, 이것이 다름 아닌 리비아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로 석유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은 리비아 원유 생산량의 10배가 넘는 원유를 운반하는 지역이죠. 이 말은 즉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이곳이 막힌다면 원유를 포함한 물류의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가가 상승해 세계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특징을 이용해 국제사회에 엄포를 놓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란.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가해질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란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란의 영해를 지나야만 합니다. 여기는 안 그래도 폭이 좁은데 수십마저 얕은 구간이 있어 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결국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다고 할 때마다 내 지갑 사정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란에 강한 압박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케미오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된 이후 무려 3개월 동안 억류 상태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란과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길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미국의 제재로 묶인 원유 대금 70억 달러에 대한 항의로 해석되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또한 이란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었고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죠. 하지만 지난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오히려 좋았거든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 당시 이란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는 영국이 독점하던 석유 사업권을 국유화하려고 했어요. 이때 영국과 미국은 석유 사업권을 국유화하려던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란 내부의 쿠데타를 돕기도 했죠. 결국 1953년 모사데크는 무너지게 되었고 신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정권에 오르면서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란 정권과 외국 석유 회사들은 석유 이권을 나눠 갖게 되면서 이란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급격하게 서구화 및 근대화 정책을 펼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친했냐면, 미국은 다른 동맹국에게는 기술 유출의 우려로 팔지 않던 F-14 전투기를 이란에 팔기도 하고 나중에 망명을 신청한 팔레비를 미국이 받아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급진적인 서구화로 인해 이란에서는 빈부격차가 커지기 시작했고 윗분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져 민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긴 지주와 세속주의 정책에 불만이 쌓인 성직자들까지 미국에게 반감을 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죠. 결국 1979년 참다 못한 수백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슬람 혁명입니다. 이때 이란의 급진 강경파들은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 운적을 철저하게 지우기 시작했고, 미국이 팔레비 왕의 입국을
허가한다는 소식을 듣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 미국 대사관까지 습격하면서 약 52명의 미국인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질로 잡기도 했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수준인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인 인질 구출 작전에서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두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던 1980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어요. 약 8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란이었는데 1988년 미국이 착각으로 이란의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해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이후 미국이 정권을 잡게 된 초강경 보수파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핵 개발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이란의 반미 감정은 더욱 깊어져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부시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게 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은 이란이 핵을 만들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며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죠. 이 조약이 바로 이란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지만 지난 2017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원했어요. 아무래도 이란에서는 반미 감정을 강조하면서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맺은 이 조약을 파기한 뒤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게 되죠. 결국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해버렸어요. 이렇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와 경제 봉쇄 등 수위를 높여가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이란은 너네 경제 제재 계속해? 그럼 우리도 너네 배 지나가는 거 용인 안 해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영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했던 거예요.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이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주변의 석유 시설이 파괴되는 등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 나라의 갈등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2020년 두 나라의 갈등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이었죠. 솔레이마니는 이란의 특수부대 쿠두스의 총사령관으로 20년간 자리를 지키며 차기 이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이란 내부에서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결국 이란은 분노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양국은 전쟁의 문턱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군사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숨을 고르긴 했어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죠.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양국의 긴장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하기도 해요.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원유를 공급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 해협이 막히게 된다면 자국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결국 이 해협을 지나 무역을 하던 수많은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어느 편에 선느냐 마느냐 하면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개입해 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관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